속보입니다. 트럼프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트럼프도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신의 직장, 신의 발령지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으로 발령을 받고 싶어서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주한미군으로 발령받기 위해 결국 로비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역한 군인들도 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군들이 한국만을 고집하는 미친 이유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공군 통신장교 라이언 하워드 대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그 해, 저는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관으로부터 전송된 이메일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메일. 하워드 대위, 당신은 다음 달부터 대한민국 평택기지로 발령받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마쳐주십시오. 코로나 한복판에 북한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라니. 제 머릿속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한글은 복잡해 보였고 인터넷 속도나 안전도 미국에 비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이 가득했죠. 뜻밖의 그 말이 들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었어요. 하워드 대위님, 평택으로 전보됩니다. 한국이라니요? 저요? 한국 땅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엔 언제나 북한만 떠올랐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네바다 공군기지의 작은 사무실. 앉아 흰 종이에 찍힌 전보 명령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평택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되새겼었죠.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마시고 싶었는데 마음이 복닥거려서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었거든요.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집이 그리워지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었어요. 라이언, 이등병 리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었어요. 전보 소식 들었어. 한국 진짜 멋져요. 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 되게 친절해요. 그가 핸드폰 화면을 흔들며 보여줬었어요. 초고속 인터넷, 깨끗한 거리, 맛있는 길거리 음식. 대위님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살짝 웃어 보였었어요. 고마워요, 리. 속으론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었죠. 정말 안전할까? 한글은 배울 수 있을까?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하나도 꺼내지 못했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었죠. 그날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전한 나라, 친절한 사람들, 멋진 문화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었어요. 안전, 친절, 문화, 경험, 적응, 감사. 작은 주문처럼 속삭이고 있었죠. 믿고 싶었고 꼭 믿어야만 했었어요. 다음날 아침 짐을 챙기기 시작했었어요. 제 제복을 반듯하게 개켰었죠. 여분 양말과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족 사진도 넣었었어요. 엄마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꺼내보며 한숨이 나왔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었어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발령의 선발대로 참여하여 미군 기지 내 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어요. 비행기 타는 날 제복 차림 그대로 기지 공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료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었죠. 꽃을 들고 있거나 꼭 안고 있어서 저도 곧 저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실감했었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쉬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었어요. 엔진이 윙윙거리며 시동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네바다 사막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바라봤었죠. 눈을 감고 한국을 상상했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분주한 거리, 낯선 언어, 새로운 맛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었죠. 눈을 뜨니 구름 위로 저무는 태양이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한층 더 설렜었죠. 이게 바로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다. 배우고 적응하고 매 순간에 감사할 거다. 스스로 다짐했었어요. 비행기가 동쪽을 향해 달리면서 친구들에게 전할 말을 떠올렸었어요. 여보세요, 저 지금 한국이에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 되게 친절해요.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노트북을 덮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었어요. 마음을 활짝 열기로 결심했었죠.
공항 표지판 하나하나, 메뉴판 위 글씨, 이들이 서로 돕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빠른 기차의 편리함, 조용한 거리의 안전함, 작은 미소 속 친절함을 모두 기록할 거예요. 제 방식대로 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다짐을 머금은 채 곤히 잠들었었어요. 이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는데 비행기가 최종 착륙을 시작했었습니다. 작은 타원형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진 초록빛 들판이 빌딩 다발로 바뀌는 걸 보았었어요. 지평선 너머로 해가 살짝 얼굴을 내밀며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첫 풍경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시원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었어요. 낯선 언어로 나오는 조용한 안내방송 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항공기 그림과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을 따라갔었어요. 글자보다 그림이 더 친절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벽에는 환한 스크린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릴 때 삑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죠. 와, 여긴 완전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이었죠. 출입국 심사장에 작은 줄에 서 있는데 주위에선 가족 여행객과 출장객들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었죠. 어린아이조차 엄마 옆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전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위험한 상황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친절한 심사관님이 절 고개 숙여 맞아주시며 스캐너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단정한 제복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서투른 영어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따뜻함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보다 더 마음을 녹여주었답니다. 짐을 찾고 거대한 도착장을 보았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었어요. 커다란 스크린에는 기차가 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사람들이 카드를 스캔한 뒤 끊임없이 승차하는 모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버스, 택시 표지판도 그림과 영어가 함께 있어 이해하기 쉬웠었죠. 나도 곧 적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김소피아 중위님이 날렵한 검정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손에는 제 이름 하워드가 큼지막하게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죠. 다가가자 환하게 웃으며 하워드 대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셨지만 절 이해시키려는 듯 쉽고 또렷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평택으로 이동하는 길, 얼굴을 창문에 갖다 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반짝이는 도시 전경이 차창 너머로 이어지고 있었죠. 강을 가로지르는 우아한 다리와 고층 빌딩에 뜨는 주가 정보, 날씨 예보 전광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온 도시가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예요. 멈추질 않죠 라고 소피아 중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웃음이 나왔었죠. 도로 옆 깨끗한 인도 위로는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까지 교통이나 범죄를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은 참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피아 중위님이 시원한 물병을 건네주시며 갈 길이 멀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었죠. 멀리서는 공사 소리, 조용한 자동차 경적, 전기버스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소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상쾌한 공기가 차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기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여쭈었더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시를 지나 농촌지대를 통과하고 작은 마을 근처에 기지가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돋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주할 하루가 떠올랐었거든요. 새 팀을 만나고 한국 인사말을 배우고 첫 한국 음식을 맛보는 순간을 상상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함께 올라왔죠. 이것이 진짜 한국 생활의 시작이다. 적응하고 배우고 매 순간 감사할 거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평택 시내가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가로수엔 벚꽃이 줄지어 있었죠. 잔잔한 강물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분간 이곳이 나의 새 집이구나.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그리고 문화가 모두 내 주위에 있구나라고 속삭였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었죠. 벤에서 내린 저는 평택기지 뒤 작은 골목을 둘러보았었어요. 늦은 오후였었는데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었어요. 정말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피아 중위님이 저를 보시더니 골목길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가보실래요? 돌담 사이로 부츠가 딸깍거리며 걸음을 옮기니 골목은 좁았지만 환하게 밝았었어요. 문 위에 걸린 알록달록한 간판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그림도 있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팬 그림도 있었죠. 매콤한 양념 냄새, 마늘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군침이 돌더군요. 나무로 된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가게 안은 작은 크기의 낮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고개 숙여 인사하셨었죠. 저는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첫 한국말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끄덕이시며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온통 한글로 가득해서 저는 메뉴판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었어요. 소피아 중위님이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그러시곤 아주머니께 한국어로 주문을 넣으셨죠. 잠시 후 회전식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과 매콤한 두부찌개가 놓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얀 밥 위에 노란 계란 지단, 초록 시금치, 주황빛 당근, 빨간 고추장, 깨가 고루 올려져 있었죠. 이거 드셔보세요. 소피아 중위님께서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한 숟가락 퍼서 섞으신 후 건네주셨어요. 저도 숟가락에 든 한 입을 맛보았었죠. 쌀알은 따끈하고 부드러웠고 야채는 아삭했고 고추장은 달큼하면서도 매콤하게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조용한 식당 안에서 소리내어 말했었어요. 앞치마 아주머니께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또 한 입 떠서 먹었죠. 행복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참 풍성하구나라고 느꼈었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자 소피아 중위님이 순두부찌개 작은 그릇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빛나는 용암 같았어요. 진한 붉은 국물이 김을 피어올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과 두부를 함께 맛보았었어요. 부드러운 두부가 입안에서 녹아내리고 얼큰한 국물이 코를 확 찌르더군요. 저는 웃으며 와 이거 정말 강렬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중위님은 활짝 웃으시며 이게 바로 한국의 매운맛이에요. 항상 모험이죠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한창 먹고 있을 때 식당 안을 둘러보니 금세만석이 되었더군요. 한쪽 테이블에는 군인 몇 분이 조용히 식사하고 계셨고 다른 쪽 테이블에선 가족이 웃으며 식탁을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 혼자 먹는 모습을 보고 비웃지 않구나 하고 깨달았죠. 한국 분들의 친절함과 환영이 가득했었어요. 말이 서툴러도 존중해 주시더군요. 식사가 끝나자 아주머니께서 여러 가지 반찬을 쟁반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나물, 꿀에 졸인 고구마 등 소담하게 차려졌죠. 저는 고구마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채소도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중위님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게 바로 한국 문화예요. 단순한 재료로 특별함을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소피아 중위님이 골목 건너편 편의점을 들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미끄덩이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죠. 안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에 싼 주먹밥, 벽돌처럼 쌓인 라면, 작은 병에 든 이색 음료들까지 볼 수 있었어요. 냉장고 위 간판에는 만화 캐릭터들이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밥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제 다음 식사인가요? 소피아 중위님이 웃으시면서 그렇죠, 이게 편의점의 진수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계산대를 지나 종이봉투에 주먹밥을 담아주셨죠.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함과 짭조름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맛있다고 느꼈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소피아 중위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들을 다 아세요?
소피아 중위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한국이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그분도 잘 적응하셨구나. 나도 적응할 수 있겠다. 기지로 돌아오면서 오늘 배운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는 정말 다채로워요. 편의점이 있어 삶이 편리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환영해줘요. 저는 조용히 되뇌었었어요.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 경험, 적응, 감사. 새로운 맛, 따뜻한 얼굴, 새로운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한국 모험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되었었어요. 화창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호기심이 가득했었어요. 소피아 중위님께서 오늘은 저 혼자 서울을 탐험해 보자고 하셨었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었죠. 한글을 조금 배웠었지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되뇌었었어요. 저는 적응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난 뒤 제 핸드폰을 확인했었어요. 소피아 중위님이 배민이라는 배달앱 링크를 보내주셨었죠. 긴장된 손가락으로 아이콘을 눌렀더니 메뉴가 주르륵 뜨더군요. 치킨, 피자, 떡볶이. 저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진정한 편리함을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30분쯤 지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이 곧 도착합니다. 기지 밖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빙글빙글 다가오더니 라이더가 환한 헬멧과 한박웃음을 보여주셨었죠. 뜨거운 치킨 상자를 건네주셨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현금은 필요 없었어요. 상자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바삭하고 따끈한 치킨이 마치 집에서 먹던 맛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편리함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고 한 입 음미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소피아 중위님이 기지 정문에서 저를 만나주셨었어요. 서울 준비됐나요? 하시며 컬러풀한 교통카드를 건네주셨죠. 이 카드로 지하철도 버스도 탈 수 있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선 순간 깨끗함에 감탄했었죠. 바닥은 반짝이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까지 남은 시간이 숫자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 방송도 선명하게 들렸었어요.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제 시간에 맞춰 출발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도 그 일부가 된 듯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승객들을 둘러보았었어요. 교복 차림의 학생이 책을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발을 까닥거리며 음악을 듣고 계셨죠.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분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서 정말 안전하구나 싶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창밖에 불빛이 흐려지는 걸 지켜보았죠. 그러다 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소피아 중위님께 간식 좀 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었죠. 중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5정거장 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음식 포장마차와 상점들이 가득한 거리였어요. 떡볶이, 꼬치, 호떡전은 2가지 다 시도했었죠.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매콤달콤한 맛이 터져나와 한국 문화의 풍미를 느꼈습니다. 다시 역으로 걸어가던 중 가랑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자 파란 우산을 든 할머니께서 우산 쓰세요. 하고 외치며 제 머리 위로 씌워주셨죠. 저는 어눌한 한국말로 고마워요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곤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촉촉히 젖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었어요.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엔 친절이 가득하구나.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모든 것을 떠올렸었죠. 30분 만에 치킨을 배달해주는 앱. 제때 오고 깨끗해서 안전한 지하철. 길거리 음식이 전하는 한국 문화의 온기. 낯선 이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는 친절.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었어요.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 경험, 적응, 감사. 매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한 걸음씩 살아가며 한국을 배우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었어요. 내일은 리 대위님과 훈련이 있지만 오늘 밤은 닭고기 맛, 지하철의 웅장한 소리, 그리고 우산을 씌워준 할머니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나의 한국 모험은 매일 더 풍성해지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대되었었어요. 밝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일찍 일어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한국 육군의 이 대위님과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제복을 입고 부츠 끈을 단단히 묶었었죠. 설렘과 긴장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었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속으로 되물으며 저는 적응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라고 다짐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 대위님께서 높은 벽과 줄다리기용 밧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하워드 대위님. 선명한 영어였습니다. 얼굴은 엄숙했지만 불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슨 운동부터 하나요? 라고 여쭈었었죠. 이 대위님께서 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걸 넘어보세요. 그리고 장애물 코스를 달릴 겁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벽은 집에 있던 것보다 훨씬 높아 보였거든요. 거친 밧줄을 꽉 잡고 몸을 끌어올렸었어요. 팔이 떨리고 손가락이 저려왔죠. 한번 미끄러져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다시 밧줄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는 승리감이 밀려왔었어요. 예스. 소리쳤죠. 이 대위님께서 손뼉을 한번 치시며 잘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었었어요. 그 순간 나도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그물 밑을 기어다니고 나무 기둥을 뛰어넘고 콘 사이를 전력 질주했었죠. 숨이 가쁘고 땀이 흐르는데도 이 대위님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순간 제 다리가 기둥에 걸려서 비틀거렸을 때 이 대위님께서 속도를 늦추시며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셨어요. 제가 다시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 친절함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훈련은 단지 체력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안정과 팀워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정과 팀워크, 안정과 팀워크. 코스를 마치자 이 대위님께서 마무리는 팔굽혀펴기로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팔이 떨리는데도 몸을 내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었죠. 하나, 둘, 열, 20 숫자를 금방 잊었습니다. 끝내고 나니 이 대위님께서 어깨를 톡톡 치시며 잘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보니 새로운 우정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이 대위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었습니다. 곡성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바닥에서 온돌의 따뜻함이 살며시 느껴졌습니다. 방에는 밥 짓는 냄새와 찌개가 졸여지는 향이 가득했어요. 부츠를 벗어 매트에 앉았었죠. 이부인께서 깊게 절하시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따끈한 밥 한 공기를 건네주셨고 낮은 탁자 위에는 갈비찜, 김치, 맑은 야채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맛보았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국물은 따뜻하고 순했죠. 한 입 한 입마다 정성 어린 맛이 느껴졌었습니다. 감사함이 온몸에 퍼졌어요. 식사 중에 이부인께서 가족 이야기와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대위님께서 부드럽게 통역해 주셨죠. 저는 각 이야기에 미소 지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방 안은 등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웃음소리가 흘러넘쳤죠.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실감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훈련과 따뜻한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해진 기분과 안전함, 그리고 연결된 마음을 느꼈었어요. 이 대위님의 친절 덕분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속삭였죠.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 경험, 적응, 감사. 각 단어가 전보다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단지 방문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며 곤히 잠들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에 일찍 눈을 떴었어요.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었죠. 침대에 앉아 구석에 놓인 짐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이곳 두 번째 집과 작별해야 했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기지 회의실로 향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의자를 정리하고 큰 프로젝터 화면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었어요. 화면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첫날, 첫 비빔밥, 지하철을 타던 모습, 이 대위님과 훈련하던 장면 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서 비를 맞으며 웃던 순간, 밧줄 장애물을 정복하던 순간도 있었죠. 저는 스스로가 적응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었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 중이님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었죠. 감사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이대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작은 부채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쪽 면에는 벚꽃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깔끔한 글씨로 국경을 넘어 형제가 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채를 조심스레 쥐고 따뜻함을 느꼈어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이대휘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모두 함께 마지막 모험을 떠나기로 했었죠. 소피아 중위님이 북한산 부근 작은 언덕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은 돌이 많았지만 그리 가파르진 않았어요. 오르면서 아래 도시는 빌딩과 강이 조각보처럼 이어진 풍경으로 변해갔죠. 정상에 다다르자 한눈에 펼쳐진 지붕과 나무에 바다에 숨이 멎을 듯 했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하늘이 분홍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대위님께서 작은 소주병과 4개의 잔을 꺼내어 반쯤 채우신 뒤 제게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우정을 위하여 라고 건배를 제안하셨죠. 저는 잔을 들어 한국에라고 화답했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들이키자 차가운 기운이 가슴속까지 전해지며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았습니다. 부채를 손에 쥐고는 적응 경험, 친절을 떠올렸었죠. 이곳에서 보낸 매일매일의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해가 더 기울자 우리는 바위에 앉아 건어물, 떡, 달콤한 과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동에서 처음 먹은 길거리 음식, 밤의 지하철 풍경, 우산 아래서의 빗속 추억 등 좋아하는 순간들을 떠올렸죠. 소피아 중위님께서 김치 먹고 눈물 났던 거 기억나세요? 라고 웃으시자 저도 내 매운맛에 제대로 충격받았었죠. 라고 대답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어스름이 밤이 되자 우리는 짐을 챙겨 길을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안전하고 고요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랐는지를 깨달았죠. 이제는 긴장한 신병이 아니라 문화에 적응하고 친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부채를 가족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고마워요 한국.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에 감사해요. 눈을 감고 평온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 가방이 뒤에서 따라왔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 중위님은 손을 흔들며 또 오세요. 라고 외쳐주셨고 이 대위님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해 주셨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께서 작은 김치 한 봉지를 건네시며 여행길에 드세요. 라고 웃어주셨죠. 저는 고개 숙여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부채를 가슴에 품고 앉았었어요. 활주로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첫인상, 맛, 훈련, 그리고 낯선 이들의 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달았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추억과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구름 속으로 기체가 파고들자 언젠가 다시 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절하며 아름다운 나라, 두 번째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바다 기지에서 책상에 앉아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제 같은데도 동시에 먼 옛날처럼 느껴졌었죠. 여기서 다시 근무 중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평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라고 속삭이며 그리움을 달랬었어요.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 경험, 적응, 감사 라는 말을 약속처럼 되뇌었었습니다.
어느 오후 부대 지휘관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을 보게 되었었어요. 전보 승인 2달 후 출발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 꿈 안이 제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날이 정해진 거였죠. 하루 종일 미소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 다들 거기가 내 자리였어. 라며 환호해 주셨습니다. 영상통화로 소피아 중위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정말이야?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셨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했었죠. 중위님께서는 박수를 치시며 더 많은 곳을 보여줄 날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2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다시 짐을 싸면서도 이번엔 특별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벚꽃이 그려진 부채,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새로 배운 단어를 적어둔 한영 노트까지요. 매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도 연습했었죠. 출발 전날 부드러운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공항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떠올렸어요. 환호와 선물, 눈물까지 가슴이 설레면서도 떨렸었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간다. 고 속삭였죠. 마침내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이제는 낯선 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이륙하자 사막이 멀어지고 바다가 손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여러 시간을 지나자 친숙한 반도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의 집에 온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시원한 공기와 설렘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터미널을 걸으며 거울 같은 바닥, 또렷한 표지판, 빠르게 움직이는 무빙워크를 보며 미소 지었었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던 편리함이구나. 출입국 심사도 순식간에 통과했고 출구 옆에서 소피아 중위님이 환한 웃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위님께서 손짓하며 환영해요. 라고 외치셨고 우리는 꼭 껴안았었죠. 반짝이는 눈으로 집에 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죠. 밖에는 검은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택으로 가는 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지켜봤었죠. 이 길이 참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기지 정문에서는 이 대위님께서 제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곧 자세를 바로잡고 격려하셨죠. 저도 격려하며 다가갔습니다. 이 대위님, 제가 감동에 목이 메어 인사했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대위님께서 환한 미소로 환영합니다. 하워드 대위님. 이라고 답해 주셨죠. 그날 저녁 소피아 중위님, 이 대위님, 박 아주머니,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부대 뒤 작은 정원에 등불을 켜고 모였습니다. 구운 생선을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누군가 기타를 천천히 연주했고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전보다 더 강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벚꽃 부채를 손에 쥐고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이전에도 적응했었지만 이번엔 더 깊이 뿌리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앞으로도 배우고 한국 구석구석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돌려줄 거예요. 그날 밤 침상에 누워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경험, 적응, 감사, 그리고 집. 미소를 머금고 잠들었죠. 한국이 진정 제 2번째 집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머물 거라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내 2번째 집이다. 편리함, 안전함, 친절함, 문화, 그리고 매 순간 느껴지는 감사함. 그는 결국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 돌아왔다. 이번엔 진짜로 이곳에 뿌리 내리러.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군인들이 부러워하는 신의 발령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사연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될 경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드리는 감동가 극장입니다. 감사합니다.